제17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A 곡선은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시균형을 나타낸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라. 화폐시장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외환시장의 균형식은 이자율 평형 조건이죠. 우리나라 예금 수익률과 외국의 예금 수익률이 어디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외환이 이동을 하면서 환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이 되는 것은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이 이자율이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자율과 그 다음에 상대 국가의 예금 수익률 이렇게 되죠. 이 차이에 의해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는 이 이자율에 의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AA 곡선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전제한다. 근거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이자율 평형 조건이잖아요. 이 이자율 평형 조건에 의해서 외환시장의 균형, 다시 말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예금 수익률이 높냐, 상대 국가의 예금 수익률이 더 높은가에 의해서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고, 그래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제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자율이 두 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화폐시장의 불균형으로 이자율 변화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그리고 국내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킴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자율이 두 시장을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AA 곡선에서 외환시장 균형 조건은 이자율 평형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이자율 평형 조건은 양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외환시장의 균형이 달성됨을 말해준다. 만일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면 양국의 이자율이 다르더라도, 예금 수익률이 다르더라도 자본 이동하지 못할 것이고, 자본 이동하지 못하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자율 평형 조건에 의해 외환시장 균형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의해서 외환시장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은 이 이자율 수익률에 의해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DD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건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부록에서 증명을 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총 수요가, 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총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총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지만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어찌하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는 산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소득이 증가해야 된다. 여기가 균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연결하면 이게 DD 곡선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총수요 증가는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생산량 증가와 연결되므로 DD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부록에서 간단히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뭘까? 이것은 여기가 Y고 여기가 E인데, 이 DD 곡선 국민소득 균형 조건이죠. 국민소득 균형 조건에서
이 y와 e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 예를 들면 i라든지 g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 물가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의 변화가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외생 변수 변화들이 이 DD 곡선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우측으로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예를 들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투자가 느는 것은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이외에 총수요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의 증가, 조세의 감소, 수출 증가, 소비 증가,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이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습니다. 3번 AA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이렇게 잡고 여기가 지금 Y고 여기가 환율인데 AA 곡선에서 Y가 증가하게 되면 이 점이 증가하면 이것은 Y가 증가하면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이자율을 올리게 될 것이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달러가 유입되겠죠. 그러면 달러 공급량이 늘면서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점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A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뭘까? 이건 수식으로 외환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에서 이 2하고 Y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변화들이 이 AA 곡선, 외생 변수니까요. AA 곡선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킬 것이고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런 거나 외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이것들이 A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겠습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균형점에서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자국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환이 유입될 거다. 그러므로 환율이 내려간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균형은 여기서 우하향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 다음에 AA 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자율을 하락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을 하락시키면 외국에서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의 증가, 화폐 수요 감소 등이 이자율을 하락시킨 요인이죠. 그 다음에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그리고 이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도 달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테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4번 DD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 AA 곡선은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런데 DDAA 모형을 단기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단기 모형이라고 하면 흔히 거시경제에서 단기 모형이라고 하면 P가 물가가 불변일 때 우리가 단기 모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DDAA 모형을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DDAA 모형에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우리는 DDA에서 AA 곡선이 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통화 공급량이 변했을 때 예를 들면 P가 변한다. 이건 이제 장기죠, 장기. P가 변한다고 하면 이 P의 변화는 P가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도 있으니까 DD 곡선을 변하게 될 것이고 또 화폐 시장에도 이 P가 있으니까 AA 곡선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DDAA 모형을 이용할 때 이 P가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DDAA 모형을 단기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혀진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환율과 생산량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니까 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DDAA 모형을 이용해 설명하라.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고 여기가 Y, 여기가 E, 그 다음에 이게 DD, 이게 AA. 자, 정부 지출의 증가. 이것은 총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죠. 그러니까 DD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여러분들 DD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때요? 이렇게 갈 것이고 소득은 늘고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답하면 되죠. 조세의 증가.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를 줄이니까 DD 곡선이 DD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환율은 올라가고 소득은 줄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고요. 자, 3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거시경제에서도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세금을 증가한 것과 동시에 같은 양의 정부 지출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T하고 균형제정인 거죠. 세금을 100을 걷고 또 똑같이 그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100을 했다. 그랬을 때 소득이 증가할 거냐 증가하지 안 할 거냐 이게 지금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100 걷으면 수요가 얼만큼 준 거는 한계 소비 성향만큼 줄어요. 그래서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하면 100을 걷으면 총 수요가 얼만큼 주는 거는 80만큼 주는 거죠. 80만큼. 그런데 정부가 100을 걷어가지고 지출을 하면 총 수요가 100만큼 느니까 100을 걷어서 100을 지출하면 20만큼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은 DD 곡선, 이 경우에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고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환율은 떨어지고 소득은 는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은 예상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 예상 환율의 증가는 AA 곡선을 이 경우는 A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소득이 늘고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6번 통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증가한다 이거예요. 환율의 장기 및 단기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장기 환율하고 단기 환율의 차이가 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통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예상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 때에 비해서 환율 변화가 그러니까 이것이 없을 때 환율이 이 원만큼 올라간다면 이것이 있으면은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더 많이 예상 환율이. 그래서 환율이 이 일회성인 경우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장기에는 어떻습니까? 장기에는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통화공급량의 증가만큼 물가가 그대로 장기에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DD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AA 곡선도 또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환율이 DD도 좌측, AA도 좌측이니까 다시 이것은 환율을 낮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환율이라면 이게 장기 환율이니까 단기 환율이 장기 환율보다 높아지고 이걸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혀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통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상 환율이 상승한다 이거죠. 이 경우 단기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해서 우측으로, 그 다음에 예상 환율이 상승해서 우측으로 AA 곡선이 두 번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더 많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 그런데 장기에는 통화 공급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장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킨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DD 곡선, AA 곡선이 모두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환율은 단기 환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장단기 균형 환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물가가 단기에서는 불변이고 장기에서는 물가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7번 부로그식을 이용해 DD 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CA 곡선의 기울기보다 경사짐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그렸죠. DD 곡선, CA 곡선이 다 우상향 하는데 더 경사진 게 DD, 더 완만한 것이 이 경상수지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그 부록을 보면 DD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CA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만큼 DD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있는 거죠. 이쪽에 분자에서. 근데 1-C는 플러스단 말이에요. 플러스. 그러니까 DD 곡선의 값이 더 큰 거죠. 이 기울기 값이 더 크다는 것은 어때요? 더 경사졌다.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값을 보시면 금방 DD 곡선이 CA 곡선보다 더 경사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